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채택했죠. 2014년 전 부성고등학교장 신현철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당시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네, 그 당시에 좌파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지 조선일보라든가 서로 대비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게 뭔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KBS 백분 토론을 보고 중앙일보의 전영기 논술위원이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가 내용면에서 전혀 문제점이 없는데 이 좌파 언론에서 유관순을 깡패라느니 아니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느니 이런 식의 아주 선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절대 그게 아니니까 전국의 학교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좀 채택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교과서를 분석해 보니까 그야말로 나머지 7종의 교과서는 그야말로 소정할 수 없는 북의 김일성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북의 지령을 받아놓은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교과서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성고등학교를 빼고 전국의 다른 2,000 몇백 개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단 한 군데도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그때도 그저께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상당한 압력이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전교조 교사라든지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몰려가서 압박을 하고 또 심지어 집으로 전화도 하고 그러고는 그 당시에 교장이 만약에 채택을 하게 되면은 교장의 꽁무니를 파가지고 그 자리를 갖다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아주 흔들어 놓으니까 전부 다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다 철회를 하고 아예 선택을 하지 않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현철 교장 선생님께서도 협박 전화를 받았다든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많지요. 지금 여기도 잘하고 있겠지만은 통합진보당 간부가 학교 앞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군요.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마침 그리고 또 제 교단실로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런 게 있었고 또 몰려오기도 하고 그런 거는 소리씩 있는데 저는 교과서 분석을 해보니까 대남 도발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들 전교도 가족에게 만약에 발생했더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당신 가족이 칼에 폭발되어 죽었다. 그럴 경우 당신은 입을 닫고 있겠느냐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말을 못 하고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이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타 교장선생님들은 교과서를 보지 않았고 또 자기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러선 건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전부 다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이 교과 협의회에 들어가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교장 선생님들은 그걸 갖다가 수정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들도 거기 가셨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또 여러 가지 백분 토론을 가지고 이제 시청을 시켜주고 또 제가 연구 검토한 내용을 보여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전부 수긍을 하고 100% 자기들 따라왔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 신현철 교장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야말로 완전 거짓말 일시행의 선동 교과서였습니다. 토지 문제만 하더라도 북에는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북한 국가가 지주가 되어 있고 북한 주민은 한해 농노에 지나지 않는데 확실한 거는 북한 농민들에게 수확물의 처분권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소유권과 처분권을 주지 않았으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분배는 아닌 거죠. 무상몰수는 맞지만 무상몰수고 무상분배는 아니고 그리고 이 새마을 이 운동만 하더라도 한 두 주에 지나지 않는데 전태일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3분 1면을 차지할 정도로 사진과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고 유관순 열사의 사진조차도 넣지 않은 교과서가 미래인입니다. 그 미래인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아쉽게도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이 내용을 갖다 분석해가지고 했어도 내년도 교과서가 한 건도 채택이 안 됐다고 결과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좀 각성하고 좀 공부 좀 해가지고 그야말로 자라난 학생들한테 국가 간에 확립되도록, 민족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너무 전교도 힘에 밀려가지고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61년도 유엔 보고서에 보면은 대한민국과 뭐 경제 규모 또 1인당 소득, 생활 수준이 비슷한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 가나였다고 나오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합친 것보다 이제 소득이 네. 더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교과서대로라면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그 모범적으로 성장한 나라고, 네. 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제3세계 국가들이 닮고 싶어 하는 나라고,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경제개발의 모델 케이스인데, 네. 특히 제가 한 가지만 들더라도 6.25 전후에 우리나라의 그 미국에 산 원조원은 우리 농촌을 몰락시키고 도시를 이주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기업이 도산하게 되었다라고 이게 앞평을 하는가 하면은, 북한에는 소련이 원조한 것은 경제부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교과서가 나머지 7종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사진도 없고 안중근 의사의 호칭도 없고 그런 교과서가 신이라 알겠습니까? 그래놓고는 상대적으로 교과서 제가 교과서 그 회사를 제가 뭐 칭송하는 건 아니고, 네. 내용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대남 도발 사실이 그 연평 해전 1차 해전, 2차 해전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김대중 정부에서는 자기들의 이 잘못된 점이 부각되니까 이 교과서를 철저하게 채택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그런 혐의가 없지 않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없지 않아 가지고 다 당연히 있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 밖에도 또 뭔가 이것만큼은 좀 콕 집어서 네. 지적하고 싶다 하는 점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교과서를 뭐 말씀드리면은 한 장만 넘기면은 전부 다 있을 정도로 거진 다 그 잘못된 내용입니다. 네. 그 토지제도나 이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 경제 발전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그래 놓고, 또 김대중 정부는 노동운동을 갖다 합법시켰다 그랬는데, 네. 그 당시 어려울 시절에 제가 월남 갔다 올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도 월남에서 가가지고 우리 수당을 전체 다 받았습니다. 네. 일본은 국가기관 사람의 고속도로 닦는 데 써도 저희는 다 그걸 응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조금씩은 우리가 좀 국가에 희생하는 정신으로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의 국가 발전할 적에 노동자들이 임금은 좀 적게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걸 참은 결과로 지금 같은 경제부흥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대로 살아만 계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노동자에 대한 권익을 줄 시점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는 또 시작한 거니까 그걸 아주 잘 악용을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는 노동운동을 도와주고 박정희 정부는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다 그런 식으로. 네. 아무튼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리는 평균적 네. 생활 수준은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서민들이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와서 네.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대한민국은 최고위층 엘리트들, 그러니까 명문대 나온 엘리트들을 독일의 광부로 보냈던 나라인데, 이제는 네. 제3세계 엘리트들이 일을 하러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얻는 직업도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야당 대표가 국정교과서는 언뜻 듣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이다 하는데, 네. 그분은 아직까지 한마디도 교과서 내용은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아직 구체적인 연구는 조금. 아니, 연구가 네. 아니고 다 알고 있지요. 네. 그분도. 교과서 내용이 들어가 보면은 저 평양에서 내려온 교과서 똑같다 하는 걸 자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교과서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이 관심 없는 일반 사람들 향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연이어서 독재를 미화하려 한다 하는 그런 정도로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 결과를 모르니까 그래 듣는데,
문재인 대표는 한 번도 내용을 말하지 않아서 저는 지금 서울에 지금 벌써 한 달째 있는데 제가 교과서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 이순신 장군 앞에 서 있는다 소문 듣고 가보니까 안 계시던데 나는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그분하고 좀 보여주고 싶고 네. 또 그분은 내가 항상 그럽니다만은 이북의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좀 생각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군요. 예.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제 말씀이 제가 보수 꼴통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문재인 대표 같은 그런 상식으로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그야말로 야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보다 책임 있는 언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대표께서도 내용을 좀 보고 좀 이 교과서가 좀 좌성향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 같으니 내용을 보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좌편향이 아닙니다. 좌편향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미국의 원조는 우리나라를 몰락시키고 소련의 그 원조는 북을 발전시키다가 그게 좌편향입니까 그게? 아무튼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좌편향이 지나치는 정도로 그거는 북의 체제를 갖다 옹호하는 그런 그게지 어떻게 기준 자체가 굉장히 판이한 그러니까 들이대는 잣대가 아주 다르다. 이 점에만큼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르다기보다는 너무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건 아닌데 그나마 제가 1년 전에 그 당시에 그 대학 총장 협의회 가서도 우리나라가 월남과 같은 저런 패망의 길을 갖지 않으려면은 어떤 획일된 국정교과서가 아니고 내용면을 국가가 좀 관리하는 그런 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했는데 지금 너무 시동이 좀 늦습니다. 늦고 1년 전부터 해도 지금 늦을 정도인데 앞에 정부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걸 그나마 지금이라도 언급해가지고 들어가는 저는 앞으로 계속 국정교과서 가야 된다는 그 말보다도 말입니다. 대책으로 가서는 대책은 지금 현대사 부분만이라도 다시 집필해가지고 빨리 나눠져가지고 국정교과서가 되는 2017년이 오기 전에 올해와 내년까지라도 정상적인 교과서가 근현대사 부분이 교육이 돼야 되지 그걸 그대로 둔 채로 국정까지 간다는 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기술한 교과서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 위주로 다루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기술한 교과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당 대표께서도 국민의 50% 가까운 지지를 얻었던 분인 만큼 보다 이제 언행에 좀 더 신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새기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셔야지요. 내용을 보시고 내용을 말 못하는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시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도 꼭 전달하고 싶다는 얘기. 이렇게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냥 자기들 주변 관리만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이해가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언론사 그 시청권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돈을 아끼지 말고 전체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하여튼 교학사 때문에 개인적으로 채택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나서가지고 도와주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는 어찌된 파인지 애국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애국자가 좀 많이 발생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진짜 헌법 정신에 입각한 그 대한민국 교과서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 좀 관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인터뷰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